국회 법사위가 여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권 독점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도부는 오늘 밤 최고위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 토론회를 열고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이빈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원구성 마감 시한을 오는 17일로 제시했습니다. 교착 상태를 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야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법사위를 열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고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선 원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현재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개혁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줬고 정치검찰을 만든 원인이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안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신뢰 회복과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 등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오늘 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 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친청계 의원들이 1년 전 모두가 찬성했던 제도를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당의 규칙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호투표제는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선 투표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선 투표 절차를 간결하게 구현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데 당시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반면 친청계 의원들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의 헌법과도 같은 당헌 당규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 옥조처럼 지키려는 저희가 궁금하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은 헌법과 같습니다. 그 당원에서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계인 강득구 황명선 의원이 회의가 끝난 후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내홍은 격화됐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차기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 예정인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선출 규정을 논의하는 것은 경기를 뛰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극한 대립이 이어지자 결국 오늘 밤 다시 최고위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놓고서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친명계는 청년 최고위원 신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친청계는 당장 16일이 등록일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당원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지명직 같은 대안을 고려하자는 입장입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 토론회를 열고 제한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학부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을 고집하면서 수사 범위도 이번 지방선거로 한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선관위가 사실상 한 몸이라며 제3자 특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까지 그리고 과거의 선거까지 특검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하고 수사 범위를 제한 없이 해야 합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과 정부는 이해 당사자라며 이해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현재 하루인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는 사전투표도 폐지해야 합니다. 말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본투표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특히 선관위가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여야가 일제히 선관위 개혁 입법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위원장 상임화와 청문회 도입 등을, 국민의힘은 선관위원 전원 상임화와 사전투표 폐지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입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관련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치 매뉴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호체계와 지휘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개혁 3법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직은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신설합니다. 선관위 감시 기능도 강화하는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합니다. 감사 결과와 사후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또 선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국회 소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선 기준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는데 선거인 수의 70% 이상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하면 그게 사전투표가 맞느냐? 시점이 또 5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정선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대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사전 신고할 경우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제를 부활시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주간 이슈페이 국회 방송에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7월 국회 고. 7월 국회가 지난 6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인가요? 네, 원구성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여야가 여전히 이제 대립 중인 상황인데 네. 7월 국회 기차는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6일이었죠. 월요일부터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가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예. 하지만 이제 원구성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으면서 출발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상임위원 이를 이제 본격 가동했는데요. 법사위 같은 경우는 법안 심사에 이미 들어갔고요. 재경위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이제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11곳, 국민의힘이 이제 7곳. 현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정해지긴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잠정적으로 이제 내부 이제 명단이 좀 돌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5위원 위주로 위원장들이 정해지기 보통 때문에 이제 3선 이상이죠. 네, 그렇게 후보들은 이미 정해놓고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배분에 반발을 하면서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아직 선출되지도 이제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제 계속 만나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요. 네. 그 이전부터 협상이 진행됐으니까 상당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현재까지는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제 당 지도부의 해법 마련에 대한 고심이 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일주일 후죠. 1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다시 이제 밝힐 상황이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선관위 특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 특검도 가동이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이 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네. 여야 협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와 함께 이미 제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여야 특검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특검 법안 이제 비교해 보니까 여야의 셈법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대립점은 특검 추천 방식인데요.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제 정당이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을 기재를 했고, 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민주당의 추천권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이제 야당 단독 추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범위를 보더라도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번 사태 또 선관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등 이제 부정선거 의혹까지 이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좀 한동안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조금 전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다뤘었는데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1번 과제죠. 네, 민주당이 이제 다음 달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 선출 또 지도부 선출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이전에 끝마치기 위한 숙제 같은 그런 문제이긴 한데요. 네. 법사위가 지난 8일이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법사위는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주당이 어제는 당내 TF를 가동해서 네. 당론으로 이 법안을 정리를 해서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에 다시 한번 이 법안이 상정이 되고 소위에서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법안 내용도 곁들여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법안은요, 이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또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요,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인데 이대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검사는 공소 제기 또 유지 역할을 하게 되고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수사 지원과 국민 피해 우려 등을 우려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날 본회의가 아니라 이제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최근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네, 피해자가 이제 억울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국민의힘과 같은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 완전 폐지이지만 입법은 이제 국회의 몫이니까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달라. 좀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야 할 때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달라.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7월 국회는요, 장마 또 무더위와 함께 흘러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7월 국회는 국민의힘이 언제 국회에 복귀해서 국회가 정상 가동되는지, 또 선관위 특검의 여야 협의 내용들, 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 등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국회 속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만큼 요즘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간 이슈페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방송에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 피해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나 대금 미지급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 등 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피해 사례 발표회를 열고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자본시장이 살아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해 출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해 코스피가 하루에도 5% 넘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증시가 카지노판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미들의 돈을 갈취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해 AI 시대 노동정책과 산업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장은 AI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데 정부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신임 사무차장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차장 인사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기수 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철저히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균형 인사 기준으로 단행됐습니다. 조 의장은 이번 차관급 인사를 계기로 국회 사무처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8년 만에 국가수사체계가 전환되는 중대 사안인데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오늘의 국회 속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해체와 보안 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무모한 검찰 해체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현재 시정조치권,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권한을 강화해서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담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시한 규정으로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내에 보안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적 통제권으로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에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셋째는 피해자 고발인 권위 강화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현행법은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고발인도 이의 신청 주체로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생사건 지연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보안 수사 요구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좀 덮는 방향이나 또는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 결국은 다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게 바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 역시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수사 기소 분리는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 남용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국회 법사위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미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서 어제 민주당 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윤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사위에서 밀어붙였죠. 그래서 오늘 소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대안 법안을 마련을 하였고 이걸 당론으로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까지는 아직 수기의 시간이 열려 있는 만큼 여야가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부작용 없을 보완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논의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제 1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떨까요? 17일까지 협상 타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쟁점이 된 거는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기존에도 이제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저희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럼 우리 참여할 수 없다, 보이콧하겠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은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뭐가 특이하냐면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선수하고 나이를 고려해가지고 위원장을 저희가 선출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초선이 됐든 뭐 다선이 됐든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이 또 전반기가 아니라 지금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끝이에요. 이번에 못하면.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수렴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상임위를 조금 요구하고 그 정도에서 양보하는 차원에서 잘 합의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여야 모두 한 발씩 좀 물러날 여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법사위는 무조건 야당에서 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것이 늘 매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곳이 맞나?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문체위에서도 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해서 채택했다가 또 하루 만에 철회를 하고 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정치적 관심만 끌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국회의 권한을 정치적 쇼에 갖다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사심제라거나 그리고 지금 계속 가장 지금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검찰 수사 보안권 여러 가지 법제들을 지금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그냥 독식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수기의 과정 없이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본다고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6.3 지선에서도 민주당에도 약간은 경고의 그런 목소리를 국민들께서 주신 게 아닌가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독식하는 듯한 모습, 폭주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 저희는 좀 더 소통하고 국민들께서 대리로 세워놓은 그런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들으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게 1951년 2대 국회 때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 직원들이 법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사위에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게이트키퍼를 해라라는 의미로 이거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입법조사처에서 한번 상충되는 법안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임위에서 그 국회 상임위의 전문위원이 있고 국민의힘의 전문위원이 있고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소위에서 이걸 심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법사위로 가서 또 심사한다는 자체가 매우 비효율이고 중복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그냥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체계자구 심사권은 그냥 없애고 이것을 법사위를 다른 상임위하고 똑같은 상임위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국회의장 아래 뭐 지금도 입법조사처도 있고 예정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법제실을 난 더 이것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국회의장 아래 법제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서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니 많이 이런 논쟁도 없어지고 해외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이제 예산과 관련된 그런 뭐 재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원장들을 상당히 탐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국회가 좀 선진적으로 바뀌려고 하면 좀 이렇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좀 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요. 이후 전국은 어떻게 좀 펼쳐지게 될까요? 아마도 전반기와 비슷하게 무조건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까지도 어떻게 협치를 안 해줘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민생 법안은 당연히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폐단이 우려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수기와 협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론 있으실까요? 아니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정말 이 지금 언론에서 가장 이 문제를 지금 어제 오늘 조명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제도 광주에 경찰청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시다시피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행태들, 경찰의 그러한 행태, 과연 누가 권력을 쥐어줬길래 그러한 오만함을 보입니까? 그 제1야당의 지도부가 방문을 했는데도 지금 경찰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내부 유착과 은폐했다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커녕 제1야당 대표 지도부에서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도 만나주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 물론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행도 있을 것이고 응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도 저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앞으로 경찰의 미진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저러한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이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기사가 난 것인데 최근에 그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또 정의안 후보의 테러 자작극 이것을 경찰이 선거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이 의혹 이것은 만약 사실이라면 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정선거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 보안 수사라는 것은 검찰의 무슨 권력을 거대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미진한 어떤 수사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누차 목이 터져라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권한을 경찰에 몰아주는 이러한 형태, 견제할 수 있다, 중수청, 공소청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지금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좀 더 겸손하게 이것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 만큼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지 말고 재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그 전에 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많은 어떤 채널에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 민주당이 최근에 발의했던 김한규 정책 수석이 부대표가 발의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와 지적과 또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찰청장을 만나러 갔으면 저는 경찰청장이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사실 상식 밖의 행동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야당 시절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많은 국무위원이라든지 어쨌든 고위 공직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불손했을 때 저희도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라면 저는 국민의 대표자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광주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경찰청장이 그 직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떠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대화를 좀 생산적으로 저는 좀 이끌어갔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계속 묵히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1개월 안에 보안 수사를 마쳐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1개월 한 번에 한도 내에서 1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검찰이 봤을 때 이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은폐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된다. 그러면 수사팀을 바꾼다거나 수사청을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야 경찰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것도 결국은 같은 경찰 패밀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또 다시 개정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이번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민주당 당신들 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게 좋겠다라고 대안도 함께 제시해 준다고 할 때 저는 건전한 토론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좋은 법으로 저는 태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뭐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얼마나 지금 이제 좀 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긴 한데 그 지적하신 부분을 사실 그 차진아 교수님이나 이런 보수권의 이제 그 전문가로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러한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논의될 때 그러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 전문가로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낱낱이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대안을 먼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 이벤트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강하게 하는 후보일수록 강성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노리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대변인께서 또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면 토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런 것들 전당대회 용도로 활용하지 마시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는 자리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런 생산적인 대화들이 이루어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 3법과 특검법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여야는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좀 전개가 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관위 3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관위법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였던 게 선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맡아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임이었던 거예요. 비상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지휘하고 형식적인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뭐 허수아비가 아닌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죠. 실제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이제 상임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인 거는 지금도 대법관 중에 한 명은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행정에 대해서만 전담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어차피 대법관이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 하되 이분이 저는 재판을 하지 말고 상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상임위원이 지금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2명을 더 늘려가지고 3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주는 겁니다. 한 분은 선거 관리와 투표 관리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요. 다른 한 분은 조사와 단속,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서로 관리를 하는 역할을 좀 분배를 하면 아무래도 실효성 있게 선관위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자체와 관련해 가지고도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설을 한 이 조직은 전부 외부 인사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선관위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정당에서도 선거 후에 우리가 백서를 만들듯이 여기도 감사 보고서하고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고 평가받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이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를 지휘를 하는 건데 이분은 선관위의 업무상 저는 법률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자리가 최소 차관급 아니면 장관급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법률가라면 밖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 돈 더 잘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본인의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요인을 포기를 하고 과연 외부 인사가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관위 사무처에 있는 직원이 아닌 바에는 외부 인사가 이 실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숙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저도 고민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선관위 3법을 저희가 발의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지적할 사항이 있거나 또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그래서 또 국회 내에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같이 상의해가지고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청 심사 전에 사실상 기각 가이드라인으로 읽힐 만한 내부 참고 자료를 내려보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된 상태고요. 이에 반발해서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퇴하는 지금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심판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심사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관위는 저희가 사실 뭐 윤 전 대통령 그 탄핵 전에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도 그 최재 감사원장 탄핵하듯이 굉장히 선관위에 한해서는 성역으로 취급해왔던 것이 민주당인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초유의 사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리고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관리, 선거소청 개입 의혹 모두 다 성역 없이 밝히려면 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도 저희가 지금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자 추천 특검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만약에 뭐 변협에서 추천받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이것을 누구보다 민주당에서 더 빨리 앞서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한 특검을 통해서 정말 낱낱이 밝혀져야지 이 선관위의 개혁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의지를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이 법학전문대학원 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법학교수회에다가 이 특검 추천을 맡기자고 한 이유는 사실 이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 부실선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이었던 거고, 그것도 사실 전 논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2가지 정도 선행이 돼야 돼요. 국민의힘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첫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올림픽공원 가셔가지고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을 해버리면 이거는 국회 내에서 특검이 됐든 뭐 개혁안이 됐든 이게 부질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선거 다시 하자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는 개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뭐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직전에 휴가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위헌 시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로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인지 부실선거인지 이거 좀 확실하게 입장 정리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이게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 정리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개헌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결국에는 해결하려면 개헌이 되어야 되는데 개헌은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또 악선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 2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짧게 반박을 드리자면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런 것을 워딩을 정하고 잠실에서 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느끼셨을 텐데요. 네, 저는 그 현장에 저도 같이 마스크를 쓰고 정말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가봤는데요. 거기에 그냥 일반 서울 시민들, 일반 서울 청년들이 와서 그분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것에 장동혁 대표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선후 관계가 지금 잘못됐는데요. 그리고 앞서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부정선거, 부실선거, 재선거 이런 모든 구호들은 국민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부정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는 부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부정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야. 라고 낙인을 찍는다거나 이러한 것들 저희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이든 부실이든 국민들께서 무엇을 지금 외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양당의 내부 상황을 좀 차례로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호남 행보가 늘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호 투표제를 놓고 정청래 후보 측이 반발을 하자 전준희는 당헌 당규 위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뭐 개파 간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종 의결이 오늘 밤에 나오는 건가요? 뭐 오늘 밤에 한 9시 정도에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 투표제라든지 아니면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게 결국에는 3자가 올라가가지고 이 결승전을 치르는 거고 과반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결선 투표제는 다시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 거고 선호 투표제는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3위까지 이게 선호를 투표를 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한 번에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일에 발표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전 투표와 본투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이 방식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 어차피 결국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속 협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게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최고위에서 투표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결선 투표제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빨리 해결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그 둘러싼 구도와 룰 논쟁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짧게 말씀드린다면 결국에는 뭐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보다는 결국 차기 권력에 대한 어떤 계파 싸움 이렇게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 권력 투쟁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지금 어려운 민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친명, 친청 이러한 계파 전쟁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징계 강행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뺄셈 정치라는 지적을 반박했고요. 한동훈 의원 제명 논란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로 제명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내부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게 될까요? 네, 일단 장동혁 대표가 강조한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사소한 감정에 따른 어떤 제명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윤리위가 뭐 민주당에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도 윤리위가 있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당 행위를 했거나 징계 사유가 적합하다면 아마 그러한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불과 며칠 전에 당론을 위반한 사천시 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탈당한 사천시 의회 의장을 제명을 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것들 윤리위에서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정당이 원칙이 없이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은 그냥 가고 내가 싫은 사람 내치고 이렇게 하는 곳이라면 정당이 존속할 이유가 없겠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그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 대표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대변인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희 민주당 뭐 당권 싸움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건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고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양당이 다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지금 뭐 계파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가오는 총선에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최대한 최소화해가지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한다.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아유 그런 것까지 징계하면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게 뭐 남의 정당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당 안에서 잘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구성원들이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국내 상황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무언가 좀 어른이 나서가지고 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중재도 좀 하고 좋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좀 어르신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르신이 없다고 하면은 중진 의원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결국에는 누군가 던져야 됩니다. 내가 뭐 다음 총선에 불출마할 테니까 뭐 내가 혁신위원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관리형 뭐 당대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내가 그만두겠다는데 나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데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결기를 보였을 때 구성원들이 그래 납득하고 우리 한번 맡겨보자. 그러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방식도 어떻게 보면 개혁의 일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뜻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중진의 어떤 뜻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당원의 뜻입니다. 지금 당원들이 만약에 징계를 원한다면 당원의 뜻에 맞추는 것이 그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